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방의회의 공무국외 여행, 외유성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죠. 사전 검토 단계에서부터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이 표준안이 권고사항에 그쳐 논란이 예상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지방의회 국외 출장지의 80%가 전 세계 20개 나라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부분 국립공원과 수목원, 오페라하우스를 갖춘 관광지로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실제 항공료를 부풀려 다른 용도로 지출한 사례 405건이 확인됐고 과다 청구 금액은 157개 지방의회에서 18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가이드를 폭행하는 추태를 보인 기초의회도 있었습니다.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무리를 빚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최미성 가이드님께도 다시 한 번 더. 국외 출장 이후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구의 한 기초의원은 일본을 다녀온 후 소감문을 작성했는데 신문 기사 등을 그대로 베낀 독후감 수준의 결과 보고서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주제가 없다. 장소를 정하고 나서 여기 뭐가 좋은 게 있나 하니까 여기 중국이니까 그럼 임시정부 한번 가볼까? 여기 도쿄 왔으니까 도쿄타워 한번 가야지. 이거는 그 주제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유명한 데를 가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레포트라는 이제 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뭘 연구해야 될지, 뭘 봐야 될지, 뭘 고민해서 와야 될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류나 숙취해소제, 피로회복제 등을 예산으로 구입하기도 했고 기초의원 스스로 출장을 심사하는 이른바 셀프 심사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3년간 지방의회 주관으로 지방의원이 다녀온 출장 915건이며 지출된 예산 약 355억 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이를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출장 시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출장심사위원회 역할과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 집행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장 시 항공과 숙박을 대행하는 행위와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다른 목적의 예산 지출은 금지했습니다. 내실 있는 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1기관 방문, 수행인원 최소화 등을 권고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의원의 국외연수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권고안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제도다 보니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이 문제를 지방의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김민재 기자입니다. 지방의원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국외 연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해외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국외 연수를 떠날 때마다 항상 외유성, 혈세 낭비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에 지방 의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외유성 출장이다 이런 주민들한테 이런 게 비치지 않도록 좀 가기 전에 좀 명확하게 해서 준비도 하고 갔다 와서도 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또 이게 지방의회 우리 서구 같으면 서구청에 좋은 사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야지 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외유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기관 방문을 꼭 필참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몇 가지 규제 사항들, 강제 사항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도 의원에서 외부 인원, 공모를 통한 외부 인원 추천으로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거 등을 해서 좀 더 철저한 심사를 가져간다면 충분히 외유성을 막아내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이번 개선 방안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입니다.
결국 지방의회 자체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개정안을 봐도 조금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조금만 따져보면 공고안은 대부분 저희는 다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현장의 소리도 조금은 행안부에서도 들어줘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국외 여비를 이제 개인 부담금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현실상 불가능한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개선책을 의회가 잘 지키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고 상황이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무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 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뭐 저기 의식해서 뭐 규칙이라든가 뭐 조례로 그렇게 제정해서 좀 반영하는 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저는 좀 주민들에게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관심 갖고 요구하면은 당연히 뭐 지방의회에서 저기 이 규정을 개정할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도 그냥 아무 얘기 아무 소리 안 하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 정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이 비판만 받던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관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만 그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 대명구동에선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과 난방 상태를 점검하며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에도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더욱 견디기 힘든 한파입니다. 이에 남구 대명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한파 취약계층 돌봄에 나섰습니다.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가 불어닥친 지난 9일부터 주거 환경이 열악한 광덕시장과 안지시장 일대 위주로 취약계층 가정을 순회 방문했습니다. 지금 대구 날씨가 영하 5도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걱정이 돼 안부를 묻고 온열 용품을 지원해 드리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추위 속에 계신 이웃분들의 모습들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나마 도와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어르신들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난방은 잘 되는지,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핫팩, 목도리 등 방한용품도 전달하고 잠시나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말벗도 대주며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에도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대명구동에서는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더 촘촘하게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여 더 이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대구 기상청은 지난 주말까지 맹위를 떨치던 추위가 이번 주 초반 잠시 주춤하다 주 중반 이후 반짝 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난달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졌는데요. 동상 건립의 근거가 됐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주민 발의 폐지 조례안이 대구시 의회에 청구됐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앞으로 이 폐지 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발의의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서가 대구시 의회에 전달됩니다. 시민 14,000여 명의 서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민 발의는 관련법에 따라 대구시의 경우 만 18세 이상 주민 13,000여 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주민 발의 조례가 대구시 의회에 제출된 건 지난 2011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 이후 처음입니다. 시민들의 그 폭발적인 열망으로 이것이 이제 성사가 되었고 이제 발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시민들의 그런 그 역사 인식 그리고 또 12.3 그 윤석열 내란 사태로 통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 독재는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민주주의 정신이지 그 독재의 동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늘었지 않나. 대구시 의회는 앞으로 절차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청구인 명부를 확인하는 등의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의장 명의로 폐지안을 발의하고 최종 심의 의결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폐지 조례안이 대구시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5월 박정희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통과될 당시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시의원 32명 중 3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공은 시의회에 넘어갔습니다. 시민의 의사들이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민생, 말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의회가 되고 정말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정책의회가 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과 함께 대구 대표도서관 앞에도 동상을 세우려 했다가 잠정 보류했습니다. 도서관 앞 공원 조성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여러 여건도 새롭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생겨 보류했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간밤에 좋은 꿈을 꾸고 일어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들뜨죠. 고민하던 일이 해결되고 행복한 일이 생길 거란 기대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이 좋은 기운을 나누고자 주변 사람에게 꿈을 팔기도 합니다. 이렇게 꿈을 사고 파는 풍습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계약서 2점이 공개됐습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시대의 매매계약서인 명문. 토지나 가옥, 재산 등을 거래할 때 작성한 것으로 많은 문서가 남겨져 있는데 이 명문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매 대상이 꿈이라는 겁니다. 1814년 2월 말 대구에 살고 있던 박기상이 청룡과 황룡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고 사흘 뒤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떠나는 친척 동생 박용혁에게 꿈을 판다는 내용입니다. 꿈의 가격은 1000냥, 쌀 약 400가마니를 살 수 있는 돈으로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 수천만 원 이상입니다. 다만 과거 급제에서 관직에 오르면 그때 돈을 갚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친척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현대에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은 수결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문서. 1840년 2월 경북 봉화에 살던 진주광씨 집안의 여자 하인 신 씨가 청룡과 황룡 2마리가 서로 엉켜 있는 꿈을 팔았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시험을 앞둔 집주인의 친척 동생 강만에게 청색과 홍색, 백색의 3색시를 실제로 받고 팔았고 증인으로 신 씨의 남편이 참석했습니다. 두 문서 모두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해석되는 최고의 길몽인 용꿈을 매매한 겁니다. 꿈을 사려는 사람이 다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학문적인 어떤 성공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이 용꿈의 의미가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공개한 2점의 문서는 진흥원이 보유한 65만여 점의 고문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꿈을 사고 파는 것은 구두로 이루어지고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매우 희귀한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지금도 꿈을 사고 팔 때 이제 어떤 효력을 발생하려는 마음으로 다만 얼마라도 주면서 그 꿈을 내가 샀다, 이 꿈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당시에도 그냥 구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나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매매 행위를 하고 문서로 남겼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사와 삼국유사에서도 볼 수 있는 오래된 전통인 꿈 매매. 조선시대를 지나 지금까지도 희망을 가져다주는 일상 속 풍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장기동 먹거리 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 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가 성서계대 로데오 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동문 맞은편 12,900제곱미터 안에 147개 점포가 형성된 상권입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지만 상권은 예전만 못합니다. 폐업했거나 임대연수막이 붙은 상점도 드문드문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 비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여기가요 주택도 있고 많았는데 전부 다 원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학생들 방학 때문에 안 가고 없는데. 장기동 먹거리 상가도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로 함께 지정됐습니다. 8,700제곱미터에 88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맛집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주류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음식점이 많아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상점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보다는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갖고 지금은 현재 뭐 좀 장사가 좀 안 되지만 옛날처럼은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안에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상인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또는 지자체 공모 사업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골목 상권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달서구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육성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해 개관 특별 전 여세동보 세상함께 보배사마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재정비를 위해 임시 휴관했던 대구 간송미술관이 16일부터 첫 상설 전시를 이어갑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으로 수집한 회화와 도자기, 서예 작품을 통해 한국 고미술의 우수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첫 번째 상설 전시를 열었습니다. 이번 첫 상설 전시를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간 부족 등으로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소중한 유산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전시 기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보존을 위해서이기 때문인데요.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유물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오셔도 또 새로운 우리의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실 수 있는, 지금까지 저희가 성설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20년, 30년에 한 번 정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5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국보 6점을 비롯해 회화, 서예, 도자 등 간송의 대표 소장품 총 39건, 52점을 선보입니다. 국보인 청자상감 운학 문매병, 그리고 백자청화 철제 동체 초충남 국문병, 고려와 조선을 대표하는 이 두 국보를 비롯해 청자 10점과 백자 8점을 통해 고려와 조선의 멋과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회화는 산수화와 풍속화를 선보이는데 겸재정선의 금강전도, 우리나라 제1의 손으로 불리는 이징의 금리산수도, 조선 최후의 거장 오원 장성업의 산수도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화가 신윤복의 풍속화를 모은 해원전신첩도 공개됩니다. 해원전신첩은 일본에 유출된 것을 간송 선생이 1935년 오사카의 고미술상에서 구입했고 1970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단아하고 기품 있는 궁체로 쓰인 해경궁 홍씨의 서간, 정조의 의제시인 정예공연 시연시를 비롯해 안평대군, 선조, 흥선대원군 등 조선 왕실 명필들의 서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풍속화, 산수화, 인물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던 단원 김홍도의 백매는 이 전시실에 단독으로 전시됐습니다. 직업 화가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문인으로서 시정과 흥치를 계속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했었던 단원 김홍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구 간송미술관은 이번 첫 상설 전시에 이어 오는 4월 화조를 주제로 첫 번째 기획전을 열 예정이며 삼성문화재단 화합미술관과의 공동기획전 겸재정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미술관으로는 최초로 2024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만큼 관광연계 프로그램인 밤의 미술관과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수리보건 사업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중구청이 동성로 관광특구를 글로벌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 116억 원을 투입해 39개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구는 동성로를 축제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동성로 관광특구 페스타를 개최하고 양령시를 알리는 디저트 등 지역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5개 광고물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해 광고물 설치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달서구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1년에 한 번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어학, 한국사, 국가 자격증 응시만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했는데 총 869명이 응시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어학시험 응시자가 7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달서발전협의회 1월 원래회가 오늘 오전 달서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다음 달 12일 월광 수변공원에서 열리는 2025 달배 달맞이 축제에 지역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달서소방서는 설 명절 대비 화재 예방 대책과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달서우체국은 선택 등기 우편 서비스와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구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구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구는 오는 23일까지 연매시장과 교동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미술관이 전시 해설이 가능한 신규 도슨트 10명을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합니다. 미술관은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 시험을 치른 뒤 면접을 거쳐 다음 달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대구보건대학교, 영남대학교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학교는 물론 대학에 진학했을 때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달서구가 디올유 달서사랑 365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23개의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3년간 지방의원이 떠난 국외 출장 건수는 모두 900여 건. 오늘 첫 기사로 전해드렸듯 공무수행보다는 관광의 목적이 짙어 보이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예산 오남용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내 여행은 내 돈으로 가는 깨끗한 지방의회, 올바른 문화를 정착한 지방의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